안녕하세요. 사플TV 이승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2020년 금융정책을 살펴드릴 건데요. 정책 변수는 크게 세금, 금융, 공급 이렇게 세 가지거든요. 정책 변수 세 가지는 항상 상호 보완하면서 움직이고 유기적으로 관련성을 가지고 움직이는 삼형제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2020년 금융정책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오늘은 2020년에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발표 자료를 먼저 정리해드리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후속 조치로 시행되는 2020년 금융정책을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년 6월에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대책은 크게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먼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이고요. 두 번째는 법인을 활용한 투기 수요 근절입니다. 먼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은 과열 지역에 투기 수요가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그런 정책이 되겠습니다. 먼저 조정 대상 지역 및 투기 과열 지구를 추가로 지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주요 개발 호재 지역, 잠실 마이스 산업이나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부지 등 이러한 지역에 대해서 토지개발 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투기적 주택 수요에 대한 조사 체계를 아주 강력하게 새로 재편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가 주담대 및 전세자금 대출 규제 강화, 이렇게 네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씩 자세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정 대상 지역이나 투기 과열지구가 추가로 지정되었는데요. 경기도 지역은 10군데가 추가 지정되었고 인천은 3군데, 대전은 4개 지역을 투기 과열지구로 추가로 지정을 했습니다. 사실상 경기, 인천, 대전, 청주 중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전 지역을 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요 개발지역 빅2인데요. 잠실 마이스 산업 사업부지 및 영향권 일대 전부를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사업부지도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세 번째, 투기적 주택 수요에 대한 조사체계 강화인데요. 2020년 6월에서 8월까지 특별히 기간을 정해서 개발 호재 지역이나 과열 우려 지역에 대해서는 실거래 기획 조사를 실행했었습니다. 그리고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대상도 확대되었는데요. 기존에 3억 이상 가이드라인을 뒀었는데 추가로 제출 대상을 확대하면서 투기 과열 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 등 규제 지역에서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는 기존에 3억이었는데 금액과 무관하게 모든 거래에 대해서 100%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개선했습니다. 그리고 자금 조달 계획서가 들어가면 증빙 서류도 따라 들어가게 되는데요. 자금 조달 계획서에 대한 증빙 서류 제출 대상도 확대되었습니다. 2020년 발표 이후에 투기 지역에서는 증빙 자료도 100% 제출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증빙자료 제출이 중요한 이유는 증빙자료를 검토해서 불법적 증여나 대출 규정 위반 등 의심나는 거래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네 번째로 주담대 및 전세자금 대출 규제 강화인데요. 기존의 주담대 지급 시에 실수요자에게는 일부 혜택을 주고 있었는데 이번에 개선되면서 이렇게 강화되었습니다. 기존의 무주택자분들은 투기지역에서 1년 내 전입만 하면 주담대가 가능했었는데 1년의 기간이 6개월로 단축되었습니다. 그 다음 1주택자분들도 역시 투기지역은 1년, 조정지역은 2년 내에 기존 주택 처분하고 전입하시면 됐었는데 6개월로 단축되었습니다. 그리고 보금자리론 대상 실거주 요건도 있는데요. 보금자리론을 받는 경우는 3개월 내에 전입 및 1년 이상 실거주 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이것을 위반하게 되면 대출금을 즉시 회수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게 개선되었습니다. 그리고 갭투자 방지를 위해서 전세자금 대출 보증 이용을 제한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9억 초과 보유주택 및 2주택 이상 다주택자분들은 전세대출 보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전세 대출을 받은 사람이 9억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면 즉시 대출을 회수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이랬던 것이 이번에 개선되면서 투기 지역 내에서는 시가 3억을 초과하는 아파트 구입 시는 무조건 전세 대출 보증을 제한하도록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사실 투기 지역에서 시가 3억짜리 아파트는 요즘에는 거의 없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투기 지역에서는 거의 모든 거래에 대해서는 전세 대출 보증은 제한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의 전세 대출 보증 한도가 기존에 4억이었는데 주택금융공사 HF 최대 보증 한도 2억과 동일하게 한도를 4억에서 2억으로 줄였습니다. 두 번째, 법인을 활용한 투기 수요 근절인데요. 네 가지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먼저 주택 매매 임대사업자 대출 규제 강화입니다. 기존의 규제 지역에서는 LTV 20%에서 50%까지 허용되고 있었는데 개정되면서 규제, 비규제 지역 할 것 없이 모든 지역에서 주택 매매나 임대사업 하시는 분들은 주담대를 받을 수 없게 개선되었습니다. 또한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할 것 없이 모든 사업자가 주담대 금지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법인에 대한 세제 개편인데요. 2020년도에 이런 법인에 대한 세제 보완이 있었습니다. 일단 법인 보유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가 3%, 6% 개인 세율의 최고 세율을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법인 보유주택에서는 종부세, 비과세 6억 폐지되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것은 2020년 6월 18일 이후
장기 임대 등록하는 주택도 종부세 비과세에서 과세로 전환되었습니다. 개인 같은 경우는 장기 등록하더라도 2018년 9.13 대책으로 과세로 전환됐는데 약 2년 정도 뒤늦게 법인도 장기 임대 주택으로 등록하시더라도 종부세 과세로 작년 2020년 6월 18일 이후 부분부터는 종부세를 비과세 받을 수 없게 개선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인에 대한 세제 보완 추가 과세라고 있는데요. 법인세를 내시고 법인이 주택 등을 거래할 시는 법인세 외에 양도세 상당액의 10%를 추가로 내게 되었었는데 이 10%가 20%로 개선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매매업 관리 강화인데요. 부동산 매매업은 법정 관리 업종이 아니라서 일반 업종으로 분류되었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강화되면서 부동산 중개업, 매매업, 분양, 개발업처럼 법정 업종으로 들어오면서 매매업의 설립 요건이나 의무사항 관련 규정을 올해 2021년 말경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법인거래 조사 강화인데요. 과열 양상이 관측된 경기도 일부 남부 지역 등 자조서 미제출 법인거래에 대해서는 특별조사를 실시한다고 발표했었습니다. 보통 특별조사는 법인거래뿐만 아니라 20세 이하 미성년이나 외진 거래에 대해서는 늘상 특별조사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자금조달계획서 미제출 거래가 집중관리 대상이 된다는 사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법인거래 조사 강화 내용 중에서 실거래 신고 서식인데요. 기존에는 개인, 법인 구분 없이 단일한 실거래 신고 서식을 사용했었어요. 하게 되는데 이제부터는 법인은 별도의 법인용 신고 서식을 사용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법인 거래는 자금조달 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그렇게 개선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오늘은 주담대 관련해서 질문이 하나가 있는데요. 질문 드려도 될까요? 네, 해보세요. 세무사님, 일반 주담대 전입, 처분 등 실수요자 요건이 기존 1년, 2년에서 6개월로 많이 강화되었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우리가 2018년부터 금융정책을 정리를 하고 있는데 2018, 19에서는 실수요자 기간이 그렇게 줄어들지 않았는데 20년 들어서 기존의 무주택자가 새로 주택을 사게 되면은 대출 실행한 날로부터 1년 내에 새로 사는 집에 전입을 해야 됐었어요. 투기지역은 1년, 조정지역은 2년 내에 전입을 했어야 되는데 이게 이번에 2020년에 정책이 다시 나오면서 획일적으로 6개월로 줄어들었어요. 무주택자가 집을 사게 되면은 이제는 6개월 내에 대출 실행하고 나서 6개월 내에 전입을 해야 되는 거죠. 기존에 오래된 주택이 있으시던 분이 헌집을 팔고 새 집을 사기 위해서 주담대를 신청하는 경우는 역시 기존의 투기지역은 1년, 조정지역은 2년 내 헌집 팔고 새 집으로 전입 이렇게 하면 됐었는데 이 기간 동안 획일적으로 6개월로 바뀌었습니다. 6개월 내에 헌집 팔고 6개월 내에 새 집으로 이사를 가야 되는 거죠. 6개월 계산 기간은 원칙적으로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그렇지만 예외사항도 있는데 재개발 쪽에 중도금이나 이주비 이런 거는 새로운 주택 소유권 보존 등기라고 하죠. 등기일로부터 6개월이니까 약간의 여유는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세무사님, 보금자리론의 실거주 요건은 어떻게 다르죠? 보금자리론? 네. 보금자리론은 3개월 내에 전입을 하셔야 돼요. 대출 실행하고 나서 3개월 내에 전입을 하셔야 되고 전입하고 나서 최소 1년 이상 실거주 유지 의무가 주어집니다. 만약에 이 요건을 어기시면 대출금이 즉시 회수될 수가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3개월입니다. 세무사님, 이번 6.17 조치 이후 주택 임대사업 하시는 분들의 대출이 많이 어려워졌다고 하시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6.17 조치 이후에 임대업 하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부동산 매매업 하시는 분들까지도 이제는 무조건 주담대를 받을 수 없게 개선되었습니다. 다만 예외사항은 있는데 행정조치 시행일이 7월 1일이거든요. 7월 1일 이전까지 이미 주담대를 신청했거나 또는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신 분들은 강화된 규정, 이전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외사항이 있는데 이 행정조치 시행일인 7월 1일 이전에 취득했던 주택, 이전의 취득의 의미에는 매매 계약만 하신 분들도 포함이 됩니다. 이런 분들이 임차보증금 반환을 위해서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여전히 허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2020년 7월 1일 행정조치 시행 이후에 취득한 주택이 규제가 되는 거죠. 7월 1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을 담보로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을 받으려면은 제한을 하겠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담대 대상 주택이 행정조치 시행일인 2020년 7월 1일 이전에 취득이나 이전에 계약을 하셨는지 검토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럼 세무사님, 전세대출 보증 관련 질문인데요. 3억만 초과하면 신규로 매입 시 전세대출 보증에 이용이 안 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전세대출 보증은 서울보증, 주택도시보증공사 이런 데서 할 수 있는데 아예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되기는 했는데
요건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규제 시행일 7월 1일 이후에 구입한 아파트만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구입 가격이 KB 시세 등 기준으로 3억을 초과해야 됩니다. 그리고 투기지역에 속한 경우만 해당이 되는 거죠. 투기지역이 아니면은 해당이 안 되는 거죠. 사실 투기지역에 3억 이하짜리 아파트가 거의 없는 게 현실이라 투기지역의 거의 대부분의 아파트는 신규로 구입 시 전세대출 보증은 이용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무사님, 대출이 투기 자금에 활용될 여지를 아예 없애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느껴지는데요. 살다 보면 불가피한 경우도 있을 텐데 예외사항은 없나요? 네, 있습니다. 사실 투기지역에서 3억 이하짜리 아파트는 거의 없는 실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초강력 규제로 볼 수가 있는데 항상 모든 규정에는 예외가 있듯이 예외사항은 열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수요자는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예외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직장을 이동하게 되었다든지 자녀 교육 문제로 이사를 가야 된다든지 또는 부모님 봉양 목적으로 이사를 가야 된다든지 이런 현실적인 사유를 입증하시면 가능하시겠고요. 그 다음에 주거 이전 목적으로 시, 군 간 이전할 경우도 가능하겠습니다. 단 서울특별시 내 또는 광역시 내에서 이동하는 경우는 허용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주택과 구입주택 양쪽 모두에서 실거주를 하시는 경우도 예외적으로 주담대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잊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